네, 저는 브리즈번 테입에서 자동차 정비를 졸업하고 현재 졸업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루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테입은 어떤 학교인가요? 테입은 한국어로 치면 기술 전문 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다녔던 테입에는 메카닉과 카펜터 그리고 캐비넷 메이킹 등 기술적으로 필요한 학과들이 있고 그 학과에 관한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. 실습이랑 이론 수업 비중이 어떻게 됐었나요? 이론 수업이 한 3.5 정도였다면 실습은 아무래도 6.5 정도 되는 느낌이었어요. 아무래도 직접 손으로 배워야 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실습 비중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수업을 하셨을 때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이 됐었나요? 과목 하나를 시작하면 먼저 이론 수업부터 배우게 돼요.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실습 수업이 진행되고요. 실제 워크숍에 가서 직접 해보는 실습 시간도 따로 있는데 그 실습을 통해서 이제 패스인지 페일인지 정해지게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실습에서도 페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? 페일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. 모르거나 미숙한 부분이 있을 땐 교수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같은 반 학생들 중에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고 물어보면 또 답을 잘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페일하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합니다.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실습장은 규모가 큰 편인가요? 제가 알기로는 아카시아 테이프 규모가 큰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큰 실습장이 한 2개 정도가 있고 일렉트로닉 베이스를 할 수 있는 실습장이 또 따로 있어서 총 3개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. 그럼 그 실습장에는 어떤 종류의 차들이 있나요? 굴러가긴 하지만 오래된 차도 있고 정비하기 쉬운 차들 종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현대차, 토요타 그리고 코롤라 같은 손이 잘 들어가고 정비성이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. 자동차 정비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사실 제가 보트빌딩 학과를 가려고 COE를 테입에서 받아놨는데 입학하기 2주 전에 갑자기 학교에서 인터내셔널 학생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연락이 와서 당황을 했었어요. 근데 심지어 3일 안에 학과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때 추천받았던 게 자동차 정비, 카펜터, 셰프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기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학과를 선택해보자 해가지고 자동차 정비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많은 학교들 중에 테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테입 시설이 다른 사설학교보다 훨씬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그래도 배우는 거면은 제일 좋은 곳에서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테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테입에 입학하셨을 때 필요했던 영어 점수가 몇 점이었나요?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영어 조건이 5.5였어요. 시험을 한번 쭉 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정도 점수가 나왔고 사실 5.5가 높은 점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그 조건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셨을 때 언어적인 부분은 괜찮았나요? 처음에 테입에 입학해서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힘들었어요.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.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업할 때 많이 들리고 모르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. 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면 교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실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쉽지도 않았습니다.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는 주로 어떤 공부를 배우게 되나요? 일단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거의 모든 파트를 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학기가 시작되면은 툴 사용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라쳇과 스패너 그리고 호이스트 등 여러 툴에 대한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.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저희 기수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EV라고 해서 일렉트릭 베이클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도 시작을 했거든요. 저는 그게 정말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단한 과정과 그 진단 절차들을 배우는데 저는 그 부분도 정말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러면 보통 실습은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요? 실습은 첫 학기부터 바로 시작했어요. 처음에 도구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워크숍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기본적인 흐름이나 작업 방식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실습 장소는 직접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? 테입은 좀 메이저한 학교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집 주소를 학교에 알려주면 학교에서 집 근처에 있는 회사를 연결을 해줍니다. 테입에서 소개시켜준 곳이 호주 회사였는데
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허수아비처럼 서 있던 느낌이었어요. 뭐 같이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뭐 그냥 자기 일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. 그 이후엔 뭐 한인 정비소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영어보단 뭐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하다 보니까 뭐 사장님이 저를 엄청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뭐 많은 케이스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뭐 한인 정비소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음, 그럼 과제나 시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편인가요? 과목마다 시험을 매주 보는데 시험은 패스 아닌 페일이어서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통과할 수 있었어요. 시험이 첫 번째 기회 뭐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가 그대로 두 번째 시험에 나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시험 후에 틀렸던 문제만 다시 공부해서 두 번째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수업만 잘 따라왔다면 시험이 뭐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습이 위주인 학교다 보니까 과제는 특별히 많진 않았어요. 대신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에세이를 써야 되는 게 있었는데 한 2,000자 정도 써야 하는 에세이였어요.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저. 학업과 일을 같이 병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나요? 거의 모두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는 뭐 아침 6시까지 일을 하고 8시에 학교를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. 같이 공부하셨었을 때 국적 비율이 어떻게 됐었나요? 저희 반은 뭐 아시안 팀과 브라질 팀 그리고 콜롬비아 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뭐 아시안 팀에는 한국인, 중국인, 필리핀 그리고 네팔 친구들이 있었고 뭐 그다음 브라질 친구들과 콜롬비아 친구들 쪽도 있었습니다. 그럼 그 중에 여학생도 있었나요? 네, 저희 반에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.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. 뭐 예를 들면 타이어 드는 거나 트랜스미션을 내리거나 할 때에는 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했었는데 사실 타이어 드는 건 노력이라서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크게 힘들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학업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나요? 저는 코로나 기간에 정말 힘들었어요. 그 시기에 제가 입학을 했었고 심지어 브리즈번에서는 몇 번 락다운을 해서 화상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집중도 잘 안 될 뿐더러 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잘 안 들리는 영어도 더 안 들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수업들을 다 녹화해서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공부했어요.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반대로 뿌듯하거나 행복했었던 시간이 있었을까요? 아무래도 모든 수업들을 다 끝내고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을 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. 자동차 정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유쿠 씨만의 그런 팁이나 노하우가 있었을까요? 사실 요즘 유튜브가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평소 쉴 때마다 자동차 수리하는 영상을 계속 봤었어요. 쇼츠로도 보고 풀 영상으로도 많이 봤었습니다. 문과 학생들도 이 과정을 공부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까요? 제 생각이지만 자동차 정비는 뭐 문과와 이과의 그런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나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뭐 오매 법칙 정도? 뭐 V는 IR 뭐 이 정도만 안다면 문과이신 분들도 충분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취업 장소를 찾으실 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나요? 취업을 준비할 때 뭐 이력서들도 많은 오토샵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. 근데 호주는 사실 인맥으로 직장을 구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일을 찾으려고 할 때 마침 아는 분께서 오토샵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비사로 직접 일해보시니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? 사실 제가 냄새에 많이 민감한 편인데 뭐 가끔씩 손님 차를 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어떤 차는 차 안에 냄새가 너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실제로 제가 한 번은 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손님 차를 도저히 못 타겠는 거예요. 그래서 매니저님께 운전을 못 하겠다라고 했더니 뭐 매니저님께서 마스크 주시면서 끼고 하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 배웠던 차들은 손이 들어갈 공간도 많은 그런 정비하기 쉬운 차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모든 차가 쉬울 줄 알았는데 또 모든 차의 구조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정말 간단한 작업인데도 뭐 엔진 전체를 내려야 하는 작업도 있었고 어떤 차는 어려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금방 슥싹슥싹 끝낼 수 있는 뭐 그런 작업들도 있었어요. 뭐 그래서 이런 필드에서 직접 하는 것과 이론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럼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? 지금 제가 일하는 샵은 호주 샵이기 때문에 손님들께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뭐 영어는 당연히 써야 되고 뭐 저희 매니저와 오너도 다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꼭 써야 됩니다. 또 저희는 뭐 잡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일을 했다는 것과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면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영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 배우셨던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되시나요? 네.
학교에서 배웠던 기술들은 모든 정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. 특히 자동차 정비할 때 진단하는 절차들이나 또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뭐 실제로 회사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졸업비자 신청하실 때 과정은 어떠셨나요? 일단은 졸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. 그 다음은 영어 점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영어 공부도 꾸준히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그래서 졸업을 했다는 것과 영어 점수만 있다면 졸업 비자는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렇게 졸업생 비자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루크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좋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루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